2분입니다. 황정아 의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방심위 류일임 위원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출석하는 게 방송심의 중립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국민 여론 형성 및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석열의 내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지난 총선에서도 누구보다 여당 편향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이 감히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부름을 거부합니까? 심지어 지난달 본인 사퇴 촉구 결의안 그 민원사주 의혹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그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대표님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낸 것까지 모든 국민이 보셨는데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류일임이 쌓아놓은 그 거치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일임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그리고 바로 지난달 20일에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류일임 위원장이 지난해 휴대전화를 바꾼 거는 12.3 내란 직후에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날 과방위 현안 질의에 류일임 위원장이 안 나왔는데 오후 그 사유가 오후 3시로 예정된 어린이 청소년의 출연자 인권보호 토론회를 빠질 수 없다. 뭐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서 국회 불출석했어요. 근데 오전에 있었던 데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데 오전에 행사에는 12월 13일 10시 류일임 위원장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저 토론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15시 27분에 휴대전화 기기가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류일임 위원장이 휴대폰을 교체할 시점이 바로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장경식 전 팀장이 국회 과방에 출석해서 직접 류일임에게 동생 민원 신청서를 대면 보고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한지 모른 뒤였어요. 경찰의 수사망이 다가오자 또다시 휴대폰을 교체한 것입니다. 더 불법이 드러날까 두려워 휴대폰 갈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일임 위원장이 오늘 또다시 현안 질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오늘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권력의 강퇴하기 위해 과인한 소리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사임물로 조공하려는 범법자에게 반드시 법의 철폐를 내려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은 지금 이현주 총장 계시죠? 예. 네, 류일임 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오늘 휴가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휴가요. 예, 류일임 위원장은 휴가 중이라도 이 과방이 혹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빨리 좀 출석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안 하고 있고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는 김영 간사께서 최영두 간사와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게 이 출석 요구서는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휴가 갔다잖아요. 네. 이혜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네, 저는 국회 상임위장 안에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활동하시는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두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주시는 분들의 시간 위해서라도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비난 같은 거는 하시더라도 따로 해야 이 시간의 목적에 맞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전에 아쉽게도 국민의힘 한 의원님께서 김영 간사님에 대한 슬라이드 띄우는 걸 보고서요. 저는 내용을 다 떠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게다가 유가족 분들까지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을 동료 의원에 대한 비난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인 상임위가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 조치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은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 위원회 의결로 불법적인 EBS 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이 있던 지난 3월 26일 방통위 8차 회의 회의록, 속기록, 자료 요구가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시절에도 비공개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속기록 제출을 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사전 서면 의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빨리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이재한 KBS 보도본부장, 김철호 KBS 시사제작국장 두 사람이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시사기획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추정 60분, 계엄의 기원 2부, 시사기획창, 계엄군 항명과 복종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3건에 대해서 제작진의 자율권을 짓밟고 노골적으로 방송 내용을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편성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고 그리고 제작진에게 윤석열과 박장범의 파우치 대담 영상을 뺄 것도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조치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어제자로 사임했죠. 이게 뭐예요? 조성은 사무총장이 와서 언론장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계속 이동관, 김홍희, 이진숙 위원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오늘 전체의 출석을 안 하고 어제자로 그만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다음에 출석시켜갖고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묻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경우에 불출석 등의 죄를 묻기 위해서 고발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에는 그 눈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임 위원장이 불출석한 것도 그렇고요. 그제 본회의에서 이준숙 위원장의 언행도 그렇고 이제는 국회 증감법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를 물을 때가 됐다. 그 조건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국회 그 증감법 13조 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 12조를 위반했을 때보다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 모욕의 죄를 물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위원회 명의로 그 이진숙 위원장의 반복적인 그 위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를 묻는 의결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반복적인 그 위원회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유일임 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이게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님이 오시는 대로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 법률적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3조 1항 13조 모욕의 죄와 관련하여 1항의 모욕적인 언행 등과 관련하여서도 조금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굉장히 어려운 현안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혜민 의원이 얘기하신 PPT 부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 형식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인 외삼촌께서 김현 의원님에 대하여 본인이 오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유감 표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맞죠? 김현 간사. 네. 그래서 요 관련하여 김현 간사님 예,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월 2일 날